저 PPT로는 되게 좀 딱딱하게, 전 사실 포럼용으로 한 100명 앞에서 발표할 용량으로 아주 그냥 심플하게 해왔는데,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지난해 진행했던 주로 사례 중심의 이런 발표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제 PPT 이외에 좀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사례 중심으로 좀 발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먼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저희 2007년에 개소했고요. 그래서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생명사랑 행복경기 생명사랑 행복경기를 실천하고자 소통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가장 올해 이제 코로나, 올해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아주 작은 실험들을 해서 올해는 정말 미세먼지로 뭔가 하나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말 큰 다짐을 먹고 예산도 좀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이런 밑작업들을 다 해놨는데, 코로나19라는 또 멋진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실 저희도 지금 사업이 스톱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난해만 해도 사실 미세먼지가 남녀노소로 불구하고 모두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였거든요. 이 사회 문제를 과연 자원봉사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31개 지역이 있는데, 지난해 6개 지역에 제안을 할 때 여러 가지 31개 지역에 전체 다 제안을 했는데, 미세먼지? 자원봉사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 없잖아. 주로 이제 다른 여러 지역에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데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아이들한테 아니면 환자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는 이런 소극적인 활동 정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자동차 이부제 사용합니다. 경유차는 경유차 이용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 활동들 미세먼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한국자원봉사 문화가 2016년부터 저희와 생명사랑 행복경기라는 브랜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저희한테 제안해준 사업이에요. 자원봉사 영역도 이제는 새로운 혁신성을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런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플랫폼을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저희는 사실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그런 제안 자체가 없었거든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미세먼지로 연결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저희가 지난해 이걸 4월 달에 빵 스타트를 했는데, 사실 담당하는 저조차도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고민하고 이 사업들을 누군가 가서 계속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 생명안전 커뮤니티 매핑 이게 뭐야? 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지도에 올리고, 이것들을 시민들의 주도성을 찾아내서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선다.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이해가 가세요? 말하는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런 고민들 중에서 제가 담당자로서, 그리고 커뮤니티 매핑센터 한국자원봉사문화 셋이서 좀 고민을 할 때, 이 사업은 자원봉사로 푸는데, 이거는 특정 대상자나 클라이언트가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내가 참여자로서 주도성으로 참여하면서 인식을 변화하는 것조차도 자원봉사로 인식해야 된다. 자원봉사는 이제 좀 더 폭넓은 측에서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는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누군가가 정함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 주범으로서의 이제 내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 동기부여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게 커뮤니티 매핑이었죠. 사실 저희가 요즘에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 날씨, 습도, 풍도 풍속 다 나와요. 가장 마지막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나오나요?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요즘에 초등학교도 보면 선생님이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몇 도예요? 오늘은 중간놀이 금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계약을 했으면.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중간놀이를 하지 않아요. 체육활동을 다 제한되고 실내에서 다른 활동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를 나타내는 앱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인터넷만 켜면 현재 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오는데,
뭐 우리까지 굳이 측정할 필요가 있겠어?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를 오늘 가져오질 않았는데 이게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걸 측정하면 현 시각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민이 직접 그 지도에 올릴 수 있고 사실 지금 미세미세나 이런 나온 데서는 현재 미세먼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데이터가 그래프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리고 뭐 한 달짜리 뭐 기후환경 뭐 대기권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그 지역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 이곳의 미세먼지의 농도 그리고 우리 방과 실내와 실외를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도구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지도를 좀 그 매핑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들이 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동두천 지역에는 경로당을 측정했거든요. 10개 경로당. 사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앞서서 이만수 박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들이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취약한 계층으로 되거든요. 동두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실내와 실외를 측정해 봤어요. 실내 그거 시에서 다 공기청정기 주는데 뭘 좋겠지라고 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전기요금이 아깝다고 공기청정기를 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래서 실내 대신에 창문을 꽁꽁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닫아놨더니 이산화탄소가 높아서 실외보다 실내가 높은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희가 측정하고 처음에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해 나중에는 오늘은 어때? 오기 전에 환기시켰어. 30분 전에 환기시켰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옆으로 빠지는데 이제 내용으로 갈게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었고요. 광명, 남양주, 동두천, 부천, 양주, 여주에서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겠는데 저희랑 같이 한번 샘플링 사업들, 시범 사업을 운영해 보실 센터가 어디 있는가요? 그래서 다행히도 굉장히 높은 경기도에서도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는 지역들에서 저희한테 콜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저희가 대상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그래서 지역마다 다 대상이 달라요. 어떤 데는 학교를 측정한 곳이 있고 우리는 IC 주변, 도로 주변이 높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공장 지역, 취약계층 주거시설, 아파트 다양한 지역에서 저희가 한번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샘플링을 해봤고요. 이 활동의 가장 핵심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를 그냥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떠도는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잖아요. 창문을 항상 닫아놔야 된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공부를 해보니까 창문도 적절하게 환기를 해야 되고 공기청정기를 뭐 돌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절해야 되는 그 바로 알기 교육들 그리고 매핑 교육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처음에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게 아닌데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봉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 변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는데 한국자원봉사의 문화에서 이걸 좀 사업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정말 잘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측정한 미세먼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민참여 활동들을 기획했어요. 근데 시민참여 기획 활동 우리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 미세먼지 측정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그 지역 몇몇을 찍어서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할지 좋을지 그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까지 기획하는 활동들까지 했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진행했으니까 진행하고 저희 활동의 핵심은 보통은 관 주도, 센터 주도가 이런 활동을 합시다라고 다 세팅을 해놓고 봉사자들이 와서 접수하고 참여만 하는 활동들이 아니라 저희는 반대로 이번에는 저희는 밑에서 전체 사업 총괄만 진행하고요. 그 실행 주체로 봉사자는 조직화되고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참여자 주도의 활동으로 저희가 전개하고자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었는데 지난해 첫 해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더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프로젝트 활동 사진은 저희가 4월 달에 한국자원봉사문화 커뮤니티 매핑센터 저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MOU 체결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지역마다 이 매핑 커뮤니티 매핑이나 저희 미세먼지 이 사업들을 왜 진행해야 되는지 기획 워크숍 그리고 미세먼지 교육 매핑의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직접 그 지도 저희가 한번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한번
커뮤니티 매핑 앱에다 올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쌓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시민 참여, 우리가 어떤 활동들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획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활동들이 나왔는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경로당에 가봤더니, 그리고 경로당 10곳을 했는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딱 3곳이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실내 미세먼지도 높고 포름알데히드 농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좀 고민해 볼까 하면 그 경로당에 가봤더니 단 하나도 식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대부분 경로당 1층에 위치해서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그리고 공기 소통이 잘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주로 고속도로 주변, IC 주변에 위치한 경로당은 저희가 예상대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실외보다 실내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러한 전문가의 자문들을 통해서 그러면 실내에 그늘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로 좀 해보자. 요 결과들은 이제 잠시 아직 저희가 지금 측정 중이어서 이 측정 농도들이 좀 나오면 이것도 한번 공개를 해보면 저희가 이 실내 식물, 실내 가드닝을 전후 비교 활동들은 아직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요건 저희가 추후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천의 경우에는 이 다음에 사례 발표를 하실 건데요. 미세먼지 가장 높게 나오는 지역들의 홀몸 노인 어르신들은 사실 저희가 일반 가정에는 공기청정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홀몸 어르신들은 공기청정기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보통 한 평, 두 평 이렇게 그 한 칸짜리 방에 사시는데 공기청정기를 마련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그분들은 춥고 뭐 덥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것들 창문이 없는 집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하수라는 곳에서 공기청정기를 직접 여기 참여한, 매픽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DIY로 제작해서 직접 가서 설치해주고, 필터도 자주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6개월에 한 번씩 교환해도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줘서 이런 활동들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체적인 활동이 들어간 영상인데, 저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생명안전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라는 사업은요, 그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이 아닌 혁신적인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로 생각하는 것들을 직접 시민들이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남녀노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미세먼지를 주제를 가지고 그 새로운 혁신형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장 한가운데 있는 데보다 바로 옆에 한 100m, 200m 떨어진 칠동이 지금 더 높게 나온 게 좀 이상하고, 그게 바람의 흐름하고 습도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측정 방법하고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와서 듣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요.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나온 것 같고, 주변의 유해 시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됐고요. 제 자신도 아이들도 변하게 되는,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이 지역은 덧붙이자면 지금 아파트 재개발 지역인데 나무 심을 수가 없어서 이 건설회사가 3년 후에 준공이 되면 이 벽화를 그려진 곳에 나무를 심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한 거예요. 대신에 이제 시민들의 안전이나 좀 환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나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성과로는 저희가 1년 동안 6개 센터에서 1,688명의 자원봉사자가 미세먼지 측정과 그리고 시민 참여 기획 활동에 참여하였고요. 이 전 과정에 저희가 기획, 활동, 평가 부분까지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사회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해결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볼 수 있었고요. 사실 미세먼지 측정과 이 맵에 그 미세먼지 매핑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혼자 하는 활동들은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데이터들 본인이 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주체로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동기부여가 돼서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신청은 총 3,242건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러 가실 때 측정하시기도 하고 출근길에, 퇴근길에, 그리고 뭐 아이를 데려다 주는 길에 일상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참여해서 이런 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분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었고, 이게 저희가 훌륭한 게 사실 돈을 들여서 3,242건을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이 빅데이터를 구축했다는 거. 사실 이제 3,242건이 아직 저희가 너무 좋은 뭐 이렇게 비교할 만한 데이터는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데이터가 쌓여간다면 굉장히 정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 기관은 6개 지역센터에서 다양한 협력 체계, 뭐 기존의 환경 관련 단체들하고도 협력한 기관들도 있고 학부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단체들, 일본 뭐 주부 모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해서 활동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공동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활동들로 참여하였고요. 저희가 이 6개 실행기관에서는 6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센터 주도의 활동들이 아니라 이 지역의 조직들, 협력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부분들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성과 측정에는 사실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는 주제는 사실 기획 단계부터 미세먼지 주제를 저희가 설정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게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미세먼지를 그 사회 문제로 자원봉사 영역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런 찾는 과정은 시민이 직접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그 혁신성을 좀 제고하였고, 그리고 매핑이라는 도구로 저희가 미세먼지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여서 활동의 기반이 되는 현장의 인식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 동기부여 활동들이 돼서 올해도 저희가 꾸준히 진행된다면 이 부분들은 그 시민 누구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20년도 저희가 지금 기획 중에 있는데요. 4월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부 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5월부터 준비에 좀 박차를 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사실 15개 지역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저희 계획이어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크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기관들을 할 거고요. 지역마다 좀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도록 공유하겠습니다. 네, 참여와 협력 방안도 저희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탑다운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시민이 직접 주체가 되는 활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